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회유 논란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 간 진실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결백을 믿고 불법 자금은 1원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데 대해 그게 정당한 주장인지 국민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비상 상황에서 해군 간부들이 서해의 한 섬에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어민이 찍은 영상을 MBN이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평택 제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SPC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SPC 측은 숨진 직원의 장례식장에 답례품으로 나눠주라며 빵을 보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트러스 총리가 성급하게 내놓은 감세안 논란 등의 이유로 국왕에게 사임을 밝혔습니다. 철의 여인을 꿈꿨지만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하며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은 서해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낮 최고 기온이 18도에서 22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발빠르게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검찰 수사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죠. 체포 시한이 곧 끝나는 만큼 검찰이 곧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검찰 수사 속보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그제 아침 자택에서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구속을 이어가려면 체포 48시간 이내인 오늘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청한 뒤 유 전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남욱 변호사가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 이재명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선에 나섰고 김 부원장은 경선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건네받은 돈이 이 대표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해서도 그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의 반발로 중단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제기되지는 않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7일인 만큼 조만간 재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을 본 일도 쓴 일도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와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내놓은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덧붙여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을 기억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야당 반응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8시간의 대치 끝에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가까스로 저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온종일 뒤숭숭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진실은 명백하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해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설은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오후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비난의 강도가 한층 더 세졌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69명 전원의 명의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 5개월 만에 권력 노름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며 규탄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의혹과 정치 탄압의 진상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으로 규명하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이재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전보다 커진 건 사실이 아니냐며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정당한 주장인지 국민들은 잘 아실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떳떳하다면 정당하게 법 집행해, 그러니까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권의 반응은 노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이 야당 탄압, 대통령실의 기획 사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종합편성 채널 본사를 사흘간 압수수색한 걸 지목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마귀가 됐다며 이 대표는 석고대죄하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는 다르다며 떳떳하면 정당하게 법 집행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바로 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것을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현재 민주당의 행위는 모순이라고 꼬집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불과 이틀 사이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검찰이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을 체포하면서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야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후가 돼서야 여당 단독으로 열렸는데 야당이 다시 이에 반발하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야당은 배후에 대통령이 있다며 대통령실로 향했고 대검 국감은 야당을 제외한 채 반쪽 자리로 열렸습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피켓을 든 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야당의 보이콧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전에 파행했는데 오후 들어 여당이 단독으로 열려하자 충돌한 겁니다.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김건희도 수사하라! 그만하고 국정감사 해야죠. 국정감사 합시다. 여당 소속의 김도읍 위원장은 의사 진행을 강행했지만 야당 탄압과 보복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상대로 철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이죠. 오늘 감사를 하지 않으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계속되는 항의에 감사는 중단됐고 거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영장이 나오면요 죄를 안 지었다고 확인하십시오. 영장이 나왔잖아요. 영장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당연한 말이잖아요. 사법기관이세요? 사정기관이세요? 아니 수사관이세요? 수사.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정치기획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그 공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법사위원들 모두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갑니다. 4시 반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여당은 정당한 수사라고 재차 강조하며 감사를 속개했습니다. 아무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할 대한민국 법관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위 행안위 등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거불참하며 오전 감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따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후 공교롭게도 바로 석방되다 보니 회유와 압박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합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1년 만에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의 체포 후 곧바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자 회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동규는 자신이 검사로부터 뇌물로 엮일 경우에 30년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위축돼 있고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또 유 전 본부장이 검찰청사에서 동거녀를 만났고 변호사 접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동거녀를 함께 조사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회유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고 교정시설 안에 가둬놓고 회유를 하지 구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회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예정인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만큼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맥락과 다르게 보도된 것이라며 바로잡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핵을 포함한 모든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All this talk about tactical nuclear weapons, whether it comes from Putin or from Kim Jong-un, is irresponsible and dangerous. 주한미국 대사의 이 같은 발언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맥락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가용 가능한 능력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최근 재가동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도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which includes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어제 열린 한미합참의장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속적인 확장 억제 제공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오늘 워싱턴에서 군사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관 3국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한의 연쇄 도발과 7차 핵실험 징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런 비상시국에 해군 간부들이 대낮부터 섬에서 생일기념 술파티를 벌였습니다. 이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TV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해 중부해역에 위치한 한 섬입니다. 지난 17일 서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작전 중이던 해군함정 2척이 이 섬으로 잠시 피항했습니다. 같은 날 해군함정이 정박한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손님이 앉아있는 식탁에 술병들이 보입니다. 해군 간부 8명이 함정에서 대기하지 않고 밖으로 나와 술을 마신 겁니다. 보다 못한 어민이 영상을 찍어 제보했는데
오후 5시가 조금 지나 해가 떨어지기도 전부터 술판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뉴스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린데, 바로 앞에 군인들이 다 술 먹고 있고. 해군 간부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대통령실은 북한의 포사격과 핵실험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함정은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간부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더라고요. 생일이어서 음주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식사하면서. 해군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대규모 감세안 발표로 영국은 물론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켜 사퇴 압박에 시달려온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44일 만으로 제2의 마거리 대처를 꿈꿨지만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오명만 쓰게 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20일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44일 만으로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I recognise, though,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I have therefore spoken to His Majesty the King to notify him that I am resigning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트러스 총리의 추락은 지난달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 없이 72조 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감세안 발표 직후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영국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감세안을 철회하고 콰탱 재무장관도 경질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뒤였습니다.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사퇴 압박이 가라앉지 않았고 정치적 동지였던 브레이버먼 내무장관까지 물러나자 결국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를 거부했던 트러스 총리도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I am a fighter and not a quitter. I have acted in the national interest to make sure that we have economic stability. 트러스 총리 후임으로는 보리스 존슨 전 총리와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르면 24일 후임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제빵 공장 기계에 끼어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9시간 만에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SPC 계열사 공장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SPL 평택 제빵공장 건물 곳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건데 20대 여성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의 건물입니다. 오후 5시쯤 시작된 압수수색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은 1시 50분쯤 종료됐는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에 대한 매뉴얼과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재해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내용도 살펴볼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SPL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SPC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서는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생산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SPC가 조문 답례품으로 주라며 빈소에 빵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PC 측은 직원이 상을 당하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경조사 지원품이라고 설명했지만 SPC의 대응에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충청북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김영환 지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옥산면 인근 도로에서 5톤 화물차가 도로 도색 작업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원 48살 A씨가 숨졌고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충청북도는 사고 직원의 애도를 표하며 숨진 직원의 순직 처리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불러온 데이터 센터의 화재의 인지 시점과 통보 방식을 두고 카카오와 SK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K 주장보다 30분 늦게 화재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입장인데요. 카카오나 SK 모두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심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난 건 지난 15일 오후 3시 19분. SK 측은 3시 33분 화재 사실을 인지해 당시 내부에 있었던 입주사 직원을 대피시키고 전화로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대피시키면서 비상 연락망을 가동한 거죠. 당연히 카카오 직원도 계셨을 거고요. 하지만 카카오의 얘기는 다릅니다. 불이 나고 8분 후부터 서비스 장애를 알았지만 원인을 몰랐고 오후 4시 3분에야 SK에 먼저 전화를 걸어 화재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가 연락을 먼저 받지 못한 거는 맞고요. 이제 서버가 대다수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양측의 주장 간에 30분의 시차가 발생한 가운데 카카오는 SK의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며 책임을 묻는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SK가 늦게 알려줬는지 카카오가 듣고도 누락했는지에 따라 책임 분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재라는 것을 몰라서 대응을 못했느냐,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으면 그 사이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걸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쟁점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전원 공급 차단으로 전방위적 먹통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용자들의 간접 피해 보상 부분 역시 카카오와 SK가 대립하는 부분이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져 1982년까지 운영됐던 선감학원을 아십니까? 수용된 아동들이 강제 노역과 폭행에 시달렸지만 피해자들은 그동안 억울함을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했는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167명.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40년 만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69년 부모님 손을 놓친 사이 선감학원으로 강제 입소된 국수연 씨.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밭에가 일하든가 염전가 일하든가. 머리엔 큰 상처가 남았고 60이 넘어서도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단체바타를 때렸어요. 그것도 그냥 몽댕이가 아니고 꽃갱이 자루로. 그래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뇌 호르몬제하고 수면제하고 신경안정제하고. 학원이 폐쇄된 지 40년 만에 진실화해위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정된 피해자는 167명. 불황아 갱생이라는 명분에 의한 것이었지만 입소아동 70%는 가족이 있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숨진 사람들은 무단이탈 한 줄로 처리됐습니다. 진화위는 현재까지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감학원은 시굴 조사로 아동 치아 68개와 유품 단추 6개를 발굴했습니다. 피해자 생활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지원 기능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관련 기관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과 트라우마 치유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신의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50대 남성 건물주를 경찰이 체포했습니다. 건물주는 대화하고 싶다며 세입자를 수차례 찾아가고 세입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박인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가 연이어 한 골목으로 들어옵니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 A씨가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대화하고 싶다며 여러 차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차 2대 왔었고 경찰이 아무튼 잡아갈 때 주거 침입이랑 감금으로 체포한다 뭐 이런 얘기. A씨는 음료수 캔을 피해자 집 앞에 쌓아놓은 뒤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는지 감시하는가 하면 공동 출입문을 끈으로 묶어놓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공동 출입문을 막아 피해 여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문을 열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한동안 버티며 응하지 않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와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인식입니다.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필리핀에서 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필리핀 최대 보이스피싱 조직인 민준파의 총책과 부총책인데 피해 금액만 100억이 넘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두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혀 입국장으로 들어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거대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과 부총책입니다. 지난달 초 경찰이 필리핀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검거한 뒤 어제 새벽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민준파의 보이스피싱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기존 대출이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 원금을 자신들에게 주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피해자가 562명, 피해 금액은 총 108억 원이었습니다. 60여 명의 조직원이 전화상담책과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분업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팀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소재 첩보를 계속 수집했고 추적해서 약 2년 만에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에 잡힌 조직원은 총 22명,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나머지 조직원 40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해 검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6년째 공개 열애 중이던 배우 마동석 씨와 예정화 씨 커플이 부부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마동석 씨는 어제 열린 제12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트로피를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예정화에게 감사드린다는 수상 소감을 전하면서 결혼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지난해 혼인신고를 하고 이미 부부가 됐다는데요. 바쁜 일정 때문에 결혼식은 추후에 할 예정이라고요. 누리꾼들은 마블리라는 별명처럼 다정한 남편이 될 것 같다. 미녀와 야수의 실사판이다는 반응을 보이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불 해협에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자녀를 망망대해 한복판에 던지는 불법 이민자들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영국 왕립 구명정협회에 따르면 수영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나 아이들이 물에 빠지면 영국 구조대원들이 달려와 아이를 먼저 구조할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자식을 차갑고 거센 바다로 던져야 하는 부모의 마음도 말이 아니겠지만 이 모습을 보는 구조대원들도 큰 심리적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데요. 이처럼 영국으로 가려고 보트에 몸을 싣고 영불 해협을 건넌 이민자 수는 지난해 2만 8천 명 수준에서 올해는 3만 7천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놀러다니며 천재견으로 불렸던 개가 암투병 끝에 10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클립스라는 이름의 이 개는 보호자와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2살이던 약 7년 전 여느 때처럼 반려견 놀이터에 함께 가려고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들. 도착한 버스에 보호자가 미처 타기도 전에 이클립스가 혼자 버스를 타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뒤따라간 보호자는 5정거장 떨어진 반려견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이클립스를 발견했다는데요. 그때부터 이클립스는 매주 2번씩 버스 정기권을 목줄에 매단 채 혼자 놀이터에 다니게 됐고 이 지역의 마스코트이자 버스 회사의 홍보대사가 됐다고 합니다. 부침성도 좋아 승객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클립스. 많은 이들이 이클립스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를 보며 이 친구를 그리워할 것 같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N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32년 만인데요.
위안화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아시아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150엔을 돌파했습니다. 115엔 안팎이던 올해 초보다 약 30%나 급등한 것으로 일본 거품 경제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입니다. 엔화 가치가 폭락하는 이유는 미국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금융 완화 정책을 고수하며 금리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엔달러 환율이 장중 145.90엔까지 치솟자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 경제는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물가가 급속히 오르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そうした動きがあるときには断固たる対応を取るという、そういう従来の考え、これについては何ら変更ありません。 어제 중국 영내 위안 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0.42% 내려가며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1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며 1997년과 비슷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전날보다 7.1원 오른 1,433.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아이언맨 같은 특수 장비를 입고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아이언맨이 현실 속에 등장했습니다. 걸어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3분 40초 만에 갈 수 있다네요. 흙먼지를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사람들의 정체는 바로 구조대입니다. 산속에서 사상자를 더 빨리 구하기 위해 제트슈트를 입고 응급 구조 훈련을 하는 건데요. 기상 악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속 48km의 돌풍 속에서 저속으로 비행했습니다. 바다 위에선 해군도 시범 비행을 했는데요. 어디서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군사 분야에서도 주목받습니다. 2017년 개발을 시작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제트슈트. 현실 속 아이언맨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네요. 나이지리아가 역대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8월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20만 채의 주택이 파괴됐는데요. 홍수의 원인은 역시 지구온난화입니다. 짐을 머리에 인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물속을 헤쳐갑니다. 1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실향민 캠프로 이동하는 건데요. 1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 수는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평소보다 5배에서 7배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이웃 국가인 카메룬의 댐에서 물을 과도하게 방출해 극단적인 홍수로 이어진 겁니다. 홍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네요. 방글라데시의 농부들은 해수면 상승과 폭우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조들의 지혜를 계승했습니다. 200년이나 된 기술로 홍수 속에서 농작물을 재배한다네요. 방글라데시 남서부의 저지대 델타. 이곳 농부들은 농작물 재배에 뗏목을 활용합니다. 바다와 강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땅이 침수되기 시작해 최근 뗏목을 이용한 작물 재배 기간이 계속 늘고 있다는데요. 물속에서 맨몸으로 농사를 짓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뗏목 위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의 모종 심기부터 재배까지 진행합니다. 길이 6m의 뗏목을 만드는데 2달이나 걸리고 수확 때마다 교체도 해줘야 하지만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고마운 뗏목이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1조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결국 농업도 피폐해질 거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양곡관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다음 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돼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많은
자원이 우리 쌀 시장 경리에 투입되다 보면 우리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가 있어요. 법의 폐가 결국은 농민도 못 지키고 전국적으로는 전체 우리 대한민국 농업을 피폐화시킬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늑장 대처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쌀값 폭락이 정부가 제때 시장 격리 안 해서 지금 벌어진 일 아니에요. 그래서 양국관리법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시장 격리 해야 된다. 이게 주진 내용인데. 여야 공방 속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의무 격리제가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이 더 심화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며 거듭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에게 저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다만 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위상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사천 에어쇼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올해는 공군의 새로운 전력이 일반에 처음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 LAH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대지 유도탄과 무인기를 탑재한 차세대 공격 헬기로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건조한 초음속 항공기 T-52 시속 1200km가 넘는 속도로 창공을 가릅니다. 에어쇼의 백미인 블랙이글스의 편대 비행이 바통을 이어봤습니다. 아찔한 간격으로 교차 비행을 벌이고 가을 하늘에 태극 문양을 수놓자 관람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날씨도 좋고요. 블랙이글스 같은 것도 공연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아이들하고 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체험관도 마련됐는데 특히 블랙이글스 모형 만들기 체험장은 인기 만점입니다. 이번에 재밌게 관람했으니까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집에 가져가면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사천시는 에어쇼의 흥행을 발판 삼아 우주항공청 설치 준비에 혼신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제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이 확정됨으로써 특별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사천 에어쇼는 오는 30일까지 사천 비행장에서 계속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가 강백호와 박병호 선수의 맹타에 힘입어 키움을 꺾고 2승 2패, 승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두 팀은 벤자민과 안우진 두 에이스를 선발로 내세워 내일 고척에서 마지막 5차전을 치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1승 2패로 궁지에 몰린 KT는 먼저 2점을 내줘 벼랑 끝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다 3회 강백호가 가을 야구 첫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5회부터는 매 이닝 화력을 퍼부었습니다. 박병호는 특히 5회 역전 적시타를 치면서 KT의 3대2 역전을 남겼습니다. 7회와 8회에는 키움이 따라붙으면 KT가 그만큼 달아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황재균이 7회 담장을 맞추는 큼지막한 2타점 2루타를 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15안타를 폭발한 KT는 9대6으로 승리하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4안타를 때린 박병호는 준 플레이오프 최다인 통산 19타점을 올리며 수훈갑시 됐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힘내서 이길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 좋고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한 경기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2승 2패로 팽팽한 두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놓고 내일 고척에서 운명의 마지막 5차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가 수많은 실업팀의 입단 러브콜을 뒤로하고 경기 용인시청을 선택했습니다. 새 둥지를 튼 우상혁은 특유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2년 동안의 여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 우상혁 선수가 경기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입단했습니다. 올해 생애 가장 길었던 시즌을 마무리한 우상혁은 내년부터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2024년까지 용인시와 계약을 맺고 각종 대회에 출전합니다. 하나하나 이제 후회가 남지 않는 경기를 매 순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도약한 우상혁을 두고 그동안 많은 실업팀에서 영입하려는 물밑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육상 사상 유례없는 최고 대우를 제안한 용인시는 국제대회 일정이 많은 우상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입단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혁 선수와 어떤 곳에서든 우리 대한민국의 독일을 선양할 수 있도록 용인 특례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올해 남은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우상혁은 내년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은 물론 내후년 파리올림픽까지 펼쳐질 스마일 점프를 모두가 즐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적을 내서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제가 진짜 정말 좋아해서 좀 이 높이뛰기를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더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초겨울 추위를 보였던 어제 아침과 달리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9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추위 없이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상황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충남과 대전, 전북은 오전과 밤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오늘 아침까지 경기와 충청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답답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1도, 대전은 6.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에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